이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삼성전기입니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5만 8,200원에 10%입니다. 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예, 아마 1년이 넘었을 겁니다. 아, 1년 넘으셨어요. 예, 예, 예. 네, 이 종목도 어떤 전략 세워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전략 들어볼까요? 예, 이정호 사장님. 네, 이정호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네, 삼성전기 이제는 빚을 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1년 동안 들고 가셨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10만 원 초반까지도 떨어졌던 모세가 나왔지만 잘 버텨주셨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요즘 어떻게 보면 삼성전기가 정말 좋게 나와주고 있어요. 언제부터 그랬냐? 라고 본다면 삼성에서 이제 테슬라 관련해가지고 AI 칩이 수주가 나오면서 삼성전기의 가치가 더욱더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기판 관련해가지고 삼성전기가 납품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점쳐지면서 그때부터 계속적인 추세를 이어주면서 이제 오늘장에서 MLCC 관련해가지고도 계속적인 긍정적인 평가 리포트가 나와주면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삼성전기 관련해가지고는 솔직히 MLCC는 계속적인 가동률이나 이런 부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하지만 기판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공장 가동률이 거의 70%가 조금 안 됐던 모세가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에서 테슬라 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기가 수혜가 되는 부분이 나와준다고 본다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보여준다고 보면 그때부터는 주가가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요즘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해 드리면요. 요즘 정말 시세가 좋았잖아요. 왜 이렇게 좋아 이렇게 살펴보면은 물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슈는 있지만 어떤 수급이 정말 좋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적으로 사고 있어요. 8월 달도 거의 한두 차례 빼고 계속적으로 순매수가 나왔던 모습세도 있고 기관 같은 경우도 계속적인 매수세가 나오는 만큼 지금의 고점은 전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왜냐? 지금 개인들은 계속적으로 팔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산다는 거는 실적 개선이 하반기부터는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팔면서 갔으면 좋겠다라고도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 1년 동안 들고 있으면서 너무 우여곡절이 컸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정말 10만 원대까지도 떨어졌던 부분 그게 이제는 바닥을 다지고 15만 원 이상, 17만 원까지도 지금 안착을 했기 때문에 저는 19만 원 정도가 온다라고 보면은 비중에 지금 갖고 계신 거에 절반 정도는 수익을 챙기시고 나머지 물량은 한번 내년까지 끌고 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MLCC 관련해가지고 이제는 그 전부터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지만 이 AI 서버에 들어가는 수량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늘어나고 전기차 관련해가지고도 이제는 이번 연도보다는 내년이 더 좋을 것으로 예상하는 부분이 금리 인하나 이런 부분이 맞물릴 경우에 전기차 판매량이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저는 19만 원에서 절반 수익을 보시고 나머지 물량은 내년까지 이슈를 따라서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급도 좋기 때문에 이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19만 원에서 비중 축소 의견 주셨고요. 다음에도 또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또 우선 상담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현대로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02-2000-4989번 또는 문자샵 2034로 연락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예. 고민이실까요? 두산 에너빌리티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67,000원에 10%. 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최고가일 때 매수했어요. 고가일 때. 그 다음날 단타 들어갔다가 물렸죠. 아, 최고점에서 사셨어요. 그래도 물 오늘 한번 다시 좀, 타가지고 네. 아, 오늘 좀 다시, 내린 거예요. 물 한번 타고. 네, 오늘 다시 시세가 좀 나아졌는데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어요.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민 대표님이요. 네, 민프롬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좀 지니까가 아쉽긴 아쉽네요. 참. 저는, 원전, 아까 저 방송 초반에도 원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전은 호재가 너무 많아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오늘 저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올랐던 이유, 그 뉴스케일에서 굉장히 뭐가 수주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왜 좋은 거냐면 뉴스케일의 2대 주주가 두산에너예요. 그래서 이제 뉴스케일이 저딴 수주를
얘가 이제 두산에너한테 SMR 주기를 또 수주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한수원의 그 미국 에스팅하우스 옛날부터 말 많았잖아요. 소송도 많았고 지금 뭐 전 정부에서 뭐 이거 눈가림한 거 아니냐 뭐 요런 게 조금 이제 해소될 수 있는 소식이 있어서 좀 저는 두 가지 호재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린 건데 차트를 좀 볼게요. 요거는 좀 가격이 좀 높아서 이거는 차트 이 가격대를 조금 공략을 해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일단 제가 이게 선 2개 그었죠. 여기서 이제 박스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상단 부근 근처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비중이 10%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을 낮추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 박스권 아래에서 사실 이제 추가 매수를 하고 이렇게 올라오면은 지금 한 65,000원 정도에서 좀 65,000원 아래에서 가격이 형성이 될 텐데 지금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습니다. 시장자님 혹시 추가 매수하실 생각은 있으세요? 추가 매수 한번 해가지고 가격 내린 건데. 이거 추가 매수해서 예, 처음에 그러면은 단타 들어갔다가 물린 거예요. 고점에서. 그러면은 지금 목표가 좀 빠르게 그냥 탈출이세요? 아니면은 좀 길게 두셔도 되나요? 탈출. 예. 오케이. 그러면 탈출을 목적을 하실 거면 그냥 추가 매수 하셔야 돼요. 왜냐면 67,000원이면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왜냐면 얘가 지금 박스권이라서 저는 목표가를 좀 7만 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런데 왜 추가 매수를 말씀을 드리냐면 67,000원도 기다리면 갈 확률이 높습니다. 높은데 문제는 9월에 FOMC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시장이 갑자기 충격받아서 빠지게 되면 67,000원 못 찍고 조정이 올 수도 있어서 빠른 탈출을 하실 거면 차라리 지금 추가 매수를 하면 20%잖아요. 그러면 67,000원에서 만약에 63,000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를 하면 더 가까워지겠죠. 한 65,000원 정도 되잖아요. 그 65,000원이면 기회가 좀 더 빨리 올 것 같아서 이렇게 방법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추가 매수를 안 하고 67,000원도 사실 기다리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장 좀 충격이 오더라도 그때 추가 매수를 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단타를 치신다고 하니까 제가 말하는 거 다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죠? 대충 알아듣죠. 그렇게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한지 얼마 안 됐어요.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방법. 지금 추가 매수해서 65,000원에서 빠져나온다. 그게 첫 번째 방법. 그게 가장 빠른 탈출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요. 일단 67,000원에 놔두세요. 놔두고 만약에 9월에 시장 조정이 한 번 더 오게 되면 그때 추매를 한다는 생각으로 놔두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지금 제가 이 두 가지 추매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번째 방법을 택하는 거는 사실 시장이 조정이 안 오면 67,000원은 스무스하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서 박스권에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또 기다리면 7만 원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67,000원이 아니라 7만 원에서 익절을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네. 이 주식 이거 세력들 이거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세력이 들어가기 좀 힘든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세력이라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총 1,000억 미만, 그리고 코스닥 종목, 그다음에 거래량이 없는 애들. 요런 애들이 세력, 소위 말하는 세력, 우리가 모르는 이 자금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나 요런 대장주들은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세력이 들어오려면 돈이 엄청 많이 필요합니다. 이해하셨을까요? 네, 한 번 더 추가 매수로 평단을 낮춰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목표가 7만 원까지 제시해 주셨고요. 답답하신 점들이 좀 해결되셨기 바랄게요. 지금도 여러분들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이나 이 현대로템 들고 계신 분들은 전화나 문자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고영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17,000원에 5%예요. 네, 이 종목은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많이 오래된 건 아니고 몇 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몇 네. 개월 정도 되셨어요. 네네. 주가가 앞으로 매수가까지 다시 좀 맞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나뉘셨습니다. 어떤 분께 전략 들어볼까요? 네, 이정우 대표님이요. 네, 이정우 대표님 고영 말씀해 주시죠. 네, 고영 같은 경우는 반도체 설비 장비 업체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의료 관련 종목으로 많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고영에서 나오고 있는 뇌수술 로봇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대형병원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서 조금 더 각광을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주가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저는 조금 더 들고 가면 괜찮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 이번 연도 실적을 예상하는 부분이 작년 대비 높습니다. 작년 대비 높은 부분도 있고, 물론 24년도에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이 제일 많았던 부분은 있지만 지금의 주가나 과거의 차트를 봤을 때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부분은 24년도에 주가가 잘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도 초까지 좀 안 좋은 모습세가 나왔다가 급등을 한 차례 나와주고 나서 지금은 약간의 조정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추가 매수나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고 계신가요, 혹시? 네. 5% 정도밖에 안 들어가셔가지고 저는 추가 매수도 지금 자리에서는 한번 노려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지금 좀 차트를 보시면요, 거래량이 계속 없이 지금 이평선을 모아주고 있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한 번에 거래량이 나와주는 모습세가 나오고 나서 들어가시는 게 더 안전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이유를 봤을 때는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은 계속적으로 거래량 없이 주가는 약 박스권을 만들어주면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 가격이 지금 14,000원대를 강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저는 약간 비싸게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린 부분이, 차라리 16,000원 정도 올라가신다라고 볼 때 이때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신호가 나올 때 차라리 돌파 매매 관점으로 들어가신다고 본다면 충분히 19,000원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물론 지금 추가 매수를 안 하셔도 탈출하는 데 전혀 진향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고영이라는 종목이 어느 정도 오랫동안 들고 가셨는데 그래도 또 조금 더 큰 수익으로 나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서 지금은 조금 잊고 있다가 16,000원 이상 올라간다면 그때는 조금 더 의료 로봇 관련해가지고 시장이 좀 더 커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로봇 관련해가지고 얘기가 나오는 종목들이 다 뭐냐라고 본다면 휴머노이드 관련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부분이 많고 뭐 물류 로봇, 자동화 로봇 이런 쪽인데, 그 다음 타자는 누가 봐도 의료 로봇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저점에 사시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16,000원 올라갔을 때 들어가시는 거. 만약에 추가 매수를 못했다라고 본다면 그냥 추가 매수를 아쉽지만 포기하시고, 저는 그냥 목표가 19,000원까지 대응하시면서 가져가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번 더 거래량이 나왔을 때 추가 매수하는 의견 주셨고요. 목표가 19,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수요일도 좋은 저녁 보내시기 바랄게요. 내 종목도 종목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한글과 컴퓨터고요. 네. 비중은 10%고 매수가는 27,300원이거든요. 네.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한 달도 안 됐을 것 같아요. 그 나라에 뭐 뻑뻑했다 그래갖고 네. 샀는데 내려가네요. 한 달 안 되셨어요. 네네. 네, AI 관련해서 다시 좀 시세가 나와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어요.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예, 민 대표님한테 상담 받을게요. 네, 민푸름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거 샀는데 사자마자 떨어지면 진짜 승질나죠. 그죠? 네. 근데 요게 지금 AI 테마주가 잠깐 반짝 올랐을 때가 있었죠. 그때 네. 참 좋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 보고 사실 좀 들어가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저는 제가 보유 의견을 드린 게, 사실 이게 종목만 가리고 차트만 보면은 매도 의견 들었을 건데 AI라는 소스가 있어서 보유 의견 드린 거거든요. 네. 요거 차트를 조금 제가 크게 볼게요. 우리 주식할 때는 조금 거시적인 관점이 한 번씩 필요할 때가 있어요. 자, 차트를 쫙 졸여볼게요. 자, 한글과 컴퓨터 지금 어떠죠? 상승 추세죠.
네. 저점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크게 보면은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저점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2024년부터 상승 추세가 유지 중이라서 얘는 시간이 걸릴 뿐이구나. AI 테마가 다시 오지 않더라도 얘는 올라갈 수 있겠구나를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실적이에요. 실적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가 올해 컨센서스, 그러니까 올해 예상 실적이죠. 예상 실적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얘가 올해 예상 실적이 전년 동기에 뭐 매출 100% 늡니다. 순이익 200% 늡니다. 이러면은 이미 얘는 3만 원 이상 올라가 있을 텐데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워요. 지금 한글과 컴퓨터의 주가가 별로 시들시들하고 재미가 없고 수급이 없어요. 그 이유는 제가 방금 얘기한 딱 이겁니다. 실적이 마이너스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 추세는 유지는 해. 그런데 실적이 그렇게 막 돈을 많이 번다는 소식도 없어. 뭐 최근에 한 2주 전, 3주 전에 좋은 레포트가 나오긴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별로 실효성이 없는 거죠. 왜냐면 AI가 만약에 여기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AI 관련 정책이 또 막 쏟아져 나올 기미가 보인다? 그래서 다시 한번 AI 테마가 뜨고 솔트룩스, 마음 AI 막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간다 이러면 얘는 또 갈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시간이 걸릴 뿐 테마가 다시 돌아오면은 그때는 또 갈 수 있는데 그게 안 오더라도 얘는 AI가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는 주도 섹터 중에 또 하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슈가 나올 거라서 시간이 걸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비중이 10%라서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좀 더 사면 안 될까요? 더 사도 되죠. 그런데 지금 더 사면 안 돼요. 언제 더 사요? 오를 때. 오르는 거 때. 확인하시고. 이게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빠졌을 때 사도 괜찮은 종목이 있고 이런 종목은 지금 어쨌든 단기적으로 우리 하락 추세잖아요. 그죠? 네. 얘가 지금 24,000원에 있는데 사실 뭐 22,000원까지 내려올지 2만 원까지 내려올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면 안 되고 얘가 이제 조정이 다 끝나고 AI에 대해서 조금조금씩 움직여 지지받고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싼 가격에 살려고 하는 건 욕심이다 하고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시고 한 25,000원 이상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그래서 최소 21일 평 올라타는 거 확인하고 이거는 반등이 왔다. 이거 지지받았다. 이제 다시 올라간다라는 그 딱 그림이 있어요. 그럴 때 추매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꼭 수익 실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은 특별한 호재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에도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전화 02-200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현대로템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39,600원에 비중 10%예요. 네, 39,600원에 10%요. 네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어떤 게 고민이실까요? 지난번에 네. 좀 이제 내려갔다가 다시 또 이렇게 올라와서 요번 기회에 매도를 해야 할지 아니면은 네. 혹시 정고점을 또 넘는 그런 상황이 될지 네. 그게 조금 궁금해갖고 네. 대응 전략을 좀 알고 싶어서요. 네, 이번 기회에 매도를 해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홀딩 해봐야 되는 건지 네.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한번 들어볼까요? 이정호 대표님이요. 네, 이정호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네, 축하드립니다. 거의 1년 가까이 들고 계셨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안 팔고 잘 버티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원하시는 혹시 목표가가 있으신가요? 혹시? 네, 저는 이거 한 25만 원에서 29만 원이나 그 정도, 30만 원 그 정도 보고서 한 몇 년 됐어요. 이게 1년 된 게 아니라. 진짜요? 네. 네, 그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22만 원 정도까지 올라왔다가 내려갔는데 네. 네, 어느 정도 가격을 보고 대응할지
부탁 좀 드릴게요. 방산 관련해가지고는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 한 차례 현대료템 같은 경우에 6월달에 최고점을 경신한다가 다시 한번 또 돌파를 시도하다가 한 번의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를 보자라고 본다면 실적 발표나 이런 부분도 나왔던 부분도 있고 사람들의 기대감이 폴란드 다음에 수주권을 기대했던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방산 관련해가지고 전체적인 분위기나 이런 부분은 저는 조금 더 긍정적인 포인트는 올라가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지금 중국에서 지금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뭐 전승절 관련해가지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 관련해가지고 이제는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부분이 한 차례 더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에 나토에서 방위비 인상을 한다라고 했고 폴란드 관련해가지고 K2 전체를 늘리면서 국방력을 올리는 모세가 나온다고 봤을 때는 어떻게 본다면 유럽에서 다시 한번 수출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그때 이제 폴란드 다음으로 수출 모멘텀이 나온다고 보면 전 충분히 25만 원 그 이상까지도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정말 중요했던 부분은 뭐냐면 이 종목이 계속적으로 빠져주면서 15만 원을 이탈하냐 안 하냐가 제일 중요했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지금 가격대 20만 원까지도 안착하는 모세가 나온다고 봤을 때는 지금은 특별한 호재가 없었잖아요. 그랬던 부분이 뭐냐라고 본다면 수급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이 다시 돌아왔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제일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게 뭐냐라고 본다면 조방원이라는 키워드였어요. 조선이 너무너무 잘 가고 시장의 수급을 다 흡수했던 부분이 있었고 오늘 장에서 전체적으로 조선이 약간의 조정세가 나오니까 방산 쪽으로 많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수급 현황을 봤을 때 요 근래 8월 말부터 어떻게 본다면 외국인들, 기관들 입장에서는 이 방산은 지금은 들어가도 되겠다. 수급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조선 쪽에서는 너무 급등이 나오니까 실적 모멘텀이 같이 올라가는 방산 쪽으로 많이 집중세가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지금 거의 8월 말부터 오늘까지도 계속적으로 사주는 모세가 나오면서 20만 원을 안착했다라고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폴란드 수주권이 안 나와도 약간의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이 맞물려서 25만 원까지, 24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폴란드 다음에 수주권이 나온다고 보면 25만 원 그 이상, 아까 얘기했다시피 29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 가격대가 오신다라고 보면 그때는 어느 정도 비중을 정리하시면서 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수출 모멘텀까지 지켜보셔야겠고요. 25만 원까지는 상방 열려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참고해서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랄게요.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전화 02-200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한전산업이고요. 네. 14,500원에 20%입니다. 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7월 달 정도니까 한 달 반. 한 달 반 되셨어요. 네네네. 네, 주가가 다시 좀 더 힘을 내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민푸른 대표님. 네, 민푸름 부탁합니다. 대표님 한전산업 상담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니, 목소리만 들으면 물리신 분 같지가 않습니다. 물린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속상해 하면 안 되니까. 예. 그렇군요. 긍정 에너지.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니, 이거 8월 말쯤에 15,000원까지 오른 적이 있었는데 이때 왜 매도 안 하셨어요? 8월 말에 15,000원까지 갔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8월 달에 이렇게 8월 말에 15,000원까지 화면 보고 계시죠, 지금? 네네네네. 네. 여기 보이시죠? 제가 동그라미 쳐놨는데 15,000원 갔었는데 왜 안 파셨을까 해서. 몰랐어요. 아니, 그러니까 일 끝나고 이제 오면은 항상 보는데 왔었는지 안 왔었는지 보는데. 네. 그거는 못 봤었던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네. 올라왔었으면 알았으면 조금이라도 수익 보고 그냥 나왔죠. 그죠. 한전산업 그러면 최초의 원전 때문에 들어가신 건가요? 네. 그 한전 기술을 샀어야지 했는데 제가 좀 잘못한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 돼서. 그렇죠. 일단은 한전산업은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움직이는 요소가
일단 원전, 두 번째는 전력 설비, 세 번째는 ESS거든요. 그러니까 전력 저장 장치. 근데 요 세 가지가 지금 시장에서 핫한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관심 없는 재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씩 요렇게 15,000원까지 쫙 오를 수 있는 게 기회는 계속 올 거예요. 그래서 요게 물려있다, 난 탈출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기회는 옵니다. 근데 문제는 요렇게 놓치시면 이제 기간이 이제 계속 길어질 수 있고 요게 또 이 키워드가 시장에서 관심 없어지면 또 이렇게 쪼르륵 내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스탑로스 좀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비중이 20%라서 사실 추가 매수는 조금 권해드리지 않아요. 요게 한전산업이 이 한전산업에 비중 40%를 넣을 만큼 그렇게 좀 뭔가 탄탄한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얘가 지금은 횡보를 하고 있지만 요 11,000원, 12,000원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 보시면 요 검은색 선, 회색 선 여기에 있죠. 요 자리를 무너뜨리게 되면은 이제 네네.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횡보하고 있잖아요. 요 자리를 네네네. 잘 지키고 있어야 돼요. 사실 지금 한전산업이면 사실 위에서 놀아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만 사실 썩 시장에서 관심도가 없어요. 이러기 때문에 갑자기 쏟아질 때 확 쏟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최근에 좀 관심을 두시고 좀 지켜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올라오면 잽싸게 조금이라도 익절하고 탈출하시던가 아니면 이 매수가에서 좀 탈출하는 쪽으로 가는 게 여러모로 좀 괜찮아 보입니다. 대표님, 그러면은 단기 최대 목표가는 얼마나 될까요? 올라올 수 있는. 올라올 수 있는 목표가요? 지금 얘가 14,000원의 14,000원의 저항 라인을 형성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14,000원에 왔는데 얘가 돌파하지 못하고 빠지는 것 같으면 그냥 14,000원에서 탈출하세요.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아니면 비중을 10%만 남겨놓고 익절하셔도 되고요. 익절이래. 손절하셔도 되고요. 14,000원 사실 돌파할 때가 가장 탈출할 때 제일 좋은 가격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4,000원까지는 올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왜냐하면 맞아요. 14,000원까지는 기회가 올 수 있고요. 만약에 힘이 좋아서 얘가 탄력받아서 14,000원 위에 올라탔다 이러면은 그때부터는 익절하시면 되는데 15,000원 넘으면 그냥 파세요. 일단 익절하세요. 혹시 그렇게 된다면. 알겠습니다. 아니, 직장 다니니까 그걸 알아야지 이제 매도를 걸어놓고 일을 할 거라 가지고요.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14,000원? 대표님. 네, 14,000원, 15,000원 기약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매수가까지도 상승 가능하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추가 매수보다는 홀딩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조금이나마 해결되셨기 바랄게요.